세력이 나가는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시적. 형님들이 집을 나가요. 지금 가출이에요 그게? 그게 가출이에요. 일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집 밖에 나가가지고 마트 가면은 그게 가출이에요. 집 평생 나가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잠깐 나가는 거잖아요. 잠깐. 이게 있고 완전히 나가는 게 있다고. 완전히.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시적으로 나가는 게 이 시장에서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일단 색안경 끼고 보셔도 돼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일시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10%만 완전히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만.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5%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후하게 쳐가지고 10%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시적으로 나가는 건 어떤 거냐면 세력이 그러니까 매집을 하고 물량을 안 뱉어요. 물량을 뱉는 게 있고 안 뱉는 게 있다고요. 물량을 뱉는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고가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주가의 위치를 봤는데 그게 고가권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근데 고가권이 아닌 상태에서 거래 감소로 빠진다 그러면 이 90%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가권에서 거래 증가로 빠진다 그러면 1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고가권에서 거래 감소로 또 빠져도 얘는 가출로 보긴 해요. 참 말이 웃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가권에서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 감소 패턴으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일시적 하락으로 봐요. 근데 고가에서 거래 증가는 제일 안 좋은 가출. 이거의 차이는 주가가 떡상이 나온 상태냐 안 나온 상태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기에너지의 지금 주가 상태가 어때요? 이거를 차트로 다 당겨보면 그러면 이렇게 빠진 상태죠.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치면서 들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고가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을 때 얘는 고가권이 아니에요. 얘는 바닥에서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오늘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얘는 매집봉을 터뜨릴 거예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오늘 매집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80에서 90% 확률로. 변수는 10% 20%가 있어요. 근데 높은 확률로 여기가 윗꼬리가 달릴 자리라고 봐요. 그게 저항을 맞고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 유추가 좀 되는 거죠. 근데 그 유추되는 포인트가 주가의 바닥권을 암시하고 주가의 바닥권을 암시한다는 거는 주가의 고가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겠냐고. 위에 케이스에 해당되잖아요. 고가가 아니니까. 요렇게 보면 되죠. 주가가 거래 터지면서 빠지는데요. 7월 31일 날 그럼 31일 날 거래 터졌죠. 음봉으로. 근데 이거를 분봉으로 확인해 보면 쭉 당겨 보면요. 요렇게 봐보세요. 거래량이 이탈한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들어온 거 대비. 그래서 이거는 이탈로 안 봐요. 분봉을 이렇게 보면 얘가 음봉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를 거래량 산정 방식을 만약에 이전 종가가 아니라 이전 값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빨간색으로. 나간 게 없어요. 거래량은 종가냐 아니면 이전 값이냐에 따라서 또는 현재 시가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가권이 아닌 것도 맞고 거래가 감소된 패턴도 맞다예요. 그래서 얘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다. 이 뜻이고요. 세력이 나간 케이스는 고가권은 아니지만은 광명전기 같은 애들인데 얘가 나름의 고가권이에요. 뭐냐면 제가 광명전기를 여기서 올라갈 때 전고 언더까지 여기 언더까지 올라가는 거 본전주로 가는 거 먹고 나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얘가 매집봉 띄웠단 말이에요. 이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바닥권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 40% 30%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얘가 매집봉이 거래량도 터졌죠. 근데 매집봉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흐름까지 만들어 놨어요. 매집봉이 출현되게 되면 매집봉은 세력이 띄우는 거잖아요. 주가는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집봉이 떴을 때는 제가 그냥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3개월 동안은. 최소 3개월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기간이 긴 것들은 3개월,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기간이 짧은 것들은 2주 만에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구분이 안 되시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3개월 동안 평균 잡아서.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얘가 매집봉이 떴다라고 인정하면 매집봉은 앞전을 본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본전 주고 떨어진다고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눌림목이구나. 받아볼 수 있겠구나 해서 만약에 받았어요. 타점도 맞아요. 눌림목 맞아요. 아닌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당황스럽죠. 매집을 하고 있었고 매집을 했는데 얘가 왜 떨어지는 거야? 당황스럽죠. 저도 이렇게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을 더 앞전까지 본다면 얘는 신저가 패턴에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패턴의 매집이었어요. 즉 나아가서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패턴들이 신저가 패턴에 바닥에서 우상향하는 거래를 증가시키면서 들어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훗날에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죠. 그러니 이런 패턴의 종목이 그리고 가격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봤던 그 가격대가 1,600원 정도였어요. 조금만 빠지면 1,000원 초반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 구간마저 위협이 된다면 동전주로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가 범위라는 것도 여기에서 TMI이긴 하지만 주가 범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주가가 괜히 500원짜리가 아니고 괜히 1,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500원짜리 중에 코스피 종목에다가 재무 건전성 좋고 기업의 펀더멘탈까지 다 좋으면서 재료까지 괜찮은 애들 보셨나요? 액면가 높고 없을 겁니다. 왜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고민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고민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라는 게 기본적 분석을 공부를 하고 차트를 공부를 하고 많은 종목들이 상장된 게 2,000 몇백 개밖에 없잖아요. 그 2,500개 정도만 내가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시장 조사를 할 때 2,500명만 내가 보면 되는 거예요. 2,500개의 가게만 보면 되듯이 2,500개의 종목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2,500개 보는 게 어려웠겠냐고요.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정말 동전 주고 펀더멘탈 안 좋고 재무 안 좋으면서 액면가도 낮고 100원짜리 그러면서 신저가 패턴의 주가가 우하향하는 그런 종목이 좋은 경우가 드물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주가 범위만 봐도 대충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얘는 위험하다. 얘는 좋다. 이런 게 보이고. 그리고 아랫 버전에서 봤을 때 고가권, 바닥권 대비 슈팅이 단기적으로 많이 나온 걸 고가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자면 이평선을 보셔도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5일선과 21선과 그리고 6개월선 120일, 1년선 240일. 어떻게 보냐면 얘네 둘은 수렴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이평 배열도를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녹색. 1년선이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그리고 121선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5일선을 21선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타낼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이 있어요. 5일선, 21선. 이거는 급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배열이. 근데 녹색과 똑같이 보시고 검정색이 이런 패턴이 아니라 이번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보라색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급등이 아니에요. 이거는 추세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초급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패턴에서 5일선이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오는 순간 거기서 떨어지는 거래 감소 증가 패턴을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를. 이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고가권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짧을 때는 3개월, 기간이 뭐 길면은 연 단위가 걸릴 수도 있어요.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3개월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전후로. 짧은 분들은 뭐 2주도 하시고 한 달도 하시는데 길게 보시는 분들이 3개월 전후잖아요. 단기 매매 좋아하시니까. 평균은 그렇게 매매들 하시는데 매직 기간이 긴 게 있거든요. 가령 매직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우리가 파동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태용이라는 애가 제가 최초에 드렸던 가격은 여기거든요. 2024년 말 2025년 초 요때예요. 요때부터 해가 아마 25년 초일 거예요. 요때부터 들여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제가 한번 먹고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죠. 그리고 이런 하락을 두드려 맞고 얘가 올라왔을 때 약수익을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앞전 구간을 보면 이런 흐름이 있어요. 파동으로 한번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 기간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2년 가까이 걸렸어요.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가 이거 한 파동이라 그럴게요. 한 파동 들어 올리고 내리는데 2년 걸렸으면 다음번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온다 그러면 또 비슷하게 걸린다라는 거죠. 그게 대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3개월 매매하는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 올라가는데 1년 정도 걸려서 올라갔다고 치면 왜냐하면 빠지는 것까지 2년이라고 잡았을 때 1대1로 계산하면 1년 1년이잖아요. 올라가는데 1년 근데 여기서 5일선 꺾여가지고 내려오면요. 이거 빠지는데 1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니까 여기서 매매 잘못하면은 골로 가니까 손절가를 짧게 잡는단 말이에요. 기준봉 하나를 갖다가. 아는 사람도 짧게 잡아요. 모르는 사람은 짧게 잘 안 잡아요. 손절 안 되고 그냥 쭉쭉 빠지죠. 좀 그때는 이제 재무구조 열어보고 재료 열어보고 연간 수익률 괜찮네 매출액 괜찮네 이러면서 장투를 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흐름을 미리 포착을 했다면 이게 보였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 앞전에 기간이 길 때 이런 구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세력이 완전 나간 건 아니지만 그냥 나갔다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못 버텨요. 3개월 매매니까. 1년, 2년 빠져버리면 어떻게 버틸 거예요? 못 버티잖아요. 그거 괜히 버티라 그랬다가 버티라고 한 사람도 욕해요. 괜히 버티라 그래가지고 나 이거 너 때문에 무슨 6개월 버티고 1년 버티고 안 가네. 어떻게 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그런 욕망과 욕심을 저는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적나라하게 다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매번. 지금도 이렇게 한 번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한 종목 매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종목들을 매번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방송이 산으로 가겠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순화시켜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싫은 사람들은 그냥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 제 차 들어올려서 매집하면 그때 제 차 좋게 보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누구나 다 초보일 때가 있었어요. 초보는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나아가면 돼요.